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두고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 취재진이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침몰 원인 등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 세월호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자 공천이 여론조사 위주로 치러지면서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월출산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노란색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두고 목포와 진도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 인근 진도 팽목항. 8년 전 그날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 수천 개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천천히 되뇌어도 보고 멀리 떨어진 사고 해역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들 보니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추운 날이었을 것 같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오신 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헌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이 바래고 낡은 리본, 최근 다시 추모를 위해 묶은 리본들 사이로 편지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록전도 열려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시울 붉히시거나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진상규명 문제,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의 문제,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일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8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사고해역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진행되는 등 세월호 8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다음 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등굣길. 학생회가 이른 아침부터 직접 만든 세월호 추모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또 학교 입구에서는 학생들이 노란 종이배 모형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새깁니다. 세월호 사건이란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또 사회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종이배를 접어 그 위에 추모글을 작성하고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8주기에 앞서 교육당국이 이번 주부터 2주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교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학생들이 제작했던 종이배를 모아 추모관까지 조성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도 노란 리본에 글귀를 새겨 학교 펜스에 달아놓는 등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어제부터 자취의 친구들과 계속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노란 리본에 부는 바람처럼 어떤 형태로든 유가족분들의 품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지진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우리 고귀한 학생들의 희생이 이 세상에서 있지 않았으면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의식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에서 더욱더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던 추모 주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서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는 8년의 시간을 곳곳에 새긴 채 목포 신항에 서 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과 침몰 원인 등 많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진이 정성욱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과 함께 세월호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부서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 2학년 7반 정동수 아빠 정성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램프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램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공간은 D데크, 화물칸, 화물차를 실는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타겟실에 들어와 있어요. 차를 조정해 주는 공간입니다. 내인설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솔밸브입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이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선회를 해서 배가 침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인설입니다. 다만 여기 내인설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고착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세월호는 20년이 넘은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수밀무이라는 걸 다 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월호가 복원성을 잃고 전복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원고 남학생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뭐하라고 방송을 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지금 이 객실, 이 객실은 잠수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가장 아픈 방이기도 합니다. 이 방 안에서 16명 있다 보니까 다 엉켜 있었어요. 다 엉켜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안 풀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좀 풀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선장실입니다. 불과 선장실과 조타실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근데 선장은 이 공간에 있다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팬티바람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곳은 조류가 우리나라 2번째로 세기 때문에 꼭 선장이 키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선장은 키를 잡지 않았어요. 세월호 외부에 뭔가는 모르지만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열린안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원래 각도가 20.5도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는 50.9도가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사참위가 이걸 다시 조사하면서 최소한 물속에서 100톤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만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 물속에서 100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내부 결함인지 뭔가에 부딪힌 것과 같은 외력의 영향인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침몰 원인 조사를 맡고 있는 사참위의 활동은 2달 뒤면 종료되는데 새롭게 확보된 단서를 통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바닷속에 있던 지난 2016년 5월, 세월호의 좌우 균형을 조절하는 장치인 스테빌라이저가 바지선 위로 올라옵니다. 당시 이미 침몰 원인 규명의 핵심 장치로 거론됐지만 인양에 방해된다며 절단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스테빌라이저가 깨져나간 손상 부위가 눈에 띕니다. 최근 확보된 이 사진에 주목하는 이유는 6년이 지난 현재 목포신항에 보관 중인 같은 스테빌라이저에서는 손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시작인 우현 급선회가 스테빌라이저에 뭔가 부딪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열린안에 일부 부합하는 단서지만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핀 안전기가 과도 훼손된 게 일단 집안이 아니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수중 물체에 의해서 부딪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조타장치 고장이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바 내인설의 근거가 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세월호가 이미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새로 발견된 단서, 당사자들의 증언 등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지 마지막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30분 지나서 바닷속으로 살짝 가라앉아서 그게 이제 좌연 8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현상은 설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뱃머리가 우현 급선회한 뒤 좌현으로 크게 기울며 빠르게 침몰한 세월호. 과적된 화물과 부실한 수밀문 관리 등으로 급격한 횡경사와 침수의 원인은 증명됐지만 끝내 설명되지 않았던 최초 우현 급선회의 원인. 2달 뒤면 활동이 종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진실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은 만큼 관련 책도 수백 권에 이릅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몇 권 만나보면 어떨까요? 문현철 기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종일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신간 머나먼 세월호 이를 여는 글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른바 열린 안을 주장했던 전 특조위원과 해양공학자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 규명 과정을 풀어낸 책. 결론을 내는 대신 세월호 관련 실험 결과와 증거들을 분석하며 남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침몰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몰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200여 권의 세월호 관련 도서들을 누리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기록뿐 아니라 시집과 소설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참사를 이야기하는 책들. 지난해 세월호 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열었던 4.16 재단도 큰 호응에 매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지 않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도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글로써 참사의 진실과 안전을 생각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막연하게 슬프게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 또는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참사를 되새기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담아낸 수백 권의 책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바꿔나가야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장흥군수 후보 경선을 1, 2차 여론조사만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부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순태, 사순문, 신재춘, 홍지영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기득권 정치인에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 후보 7인 합의 당시 있었던 탈당 감점을 없앤 이유를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중앙당의 이의 신청과 함께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인 정종순 장흥군수가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정종순 군수는 군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정직하고 낮은 자세로 장흥군 발전에 헌신하겠다며 12대 비전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 소방 안전 중심지에 물림 의향 메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제명 이후 재심을 요구했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다음 주 월요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최근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행 상황은 없는 실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제17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비대위에 목포시장 선거에 공천 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의 민주당 공천 배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오늘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선거 캠프는 전열을 정비한 뒤에 조만간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월출산 유채꽃 단지는 면적만 100만 평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월출산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노란색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암 농협이 주최한 유채꽃 축제는 포토전과 조랑말 먹이주기, 사진전,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특집 방송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 오는 6월 26일까지 특별 초대 기획 전시회를 엽니다. 식물의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강남구 이존립 작가의 서양화 작품 47점이 공개되며 감염병 시대를 위로하는 봄꽃 작품들로 준비됐습니다. 영암 3호 농협이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상호 금융 대상 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호 금융 대상 평가는 해마다 전국 1,100여 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와 고객 서비스, 보험 등 3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조합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내버스 관리 감독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에 3월까지 28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며 목포시가 버스 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 원가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는 관심이 없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목포 북항에 정박해 있던 4.9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불이 나 기관실과 조타실 등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선실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확진자는 4,725명, 전남은 5,721명이 확진됐는데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는 이번 주 초 하루 평균 15,000여 명이 발생하다 현재는 10,000명대 초반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각급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설치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학교 보건법,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고사 보완관리 계획 수립과 평가 단계별 자체 점검 등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준수해 보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7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영암군 시종면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아 운전자 82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백두대간을 따라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양돈 관련 축산 차량의 소독 강화를 위해 시군별로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